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자지구 사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가스 분쟁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값이 장중 $50를 넘어섰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5% 떨어진 배럴당 $48 58센트에 마감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당선인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며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62.21포인트 오른 9,015.1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 경제가 올해 계속 위축되다가 내년에 가서야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11월 공장 주문 실적은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92개 건설사와 19개 중소조선사를 평가해 23일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하라고 은행에 통보했습니다. 은행들은 이들 회사의 등급을 나눠 부실기업은 퇴출합니다. 지난해 국내 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이 438조 원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613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서입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해서 암울한 전망을 내놨던 IMF. 하지만 그 수장인 스트로스칸 총재는요, 국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전망과 발언을 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진 이 시기에 내년 G20 의장국을 맡게 된 한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한국이 또다시 전과 같은 외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상황이 좀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곁들였는데 그의 전망에 100% 들어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자, 글로벌 증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정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여러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자세한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주택 판매 등을 보여주는 각종 경제 지표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0.69% 오른 9,015.10포인트를 기록, 하루 만에 다시 9,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전일 종가보다 1.50% 오른 1,652.38을,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78% 상승한 934.7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S&P와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자, 증시의 이런 호조세도 불구하고 각종 실물 경제 지표는 여전히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죠. 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실물 경제가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11월 공장 주문 실적이 전달보다 4.6% 감소해 4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처음입니다. 공급관리자협회는 지난해 12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40.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역대 최저치였던 전달의 37.3보다는 나아진 것이고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 37을 웃돈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준점인 50을 밑돌아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부진도 지속됐는데요.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발표한 11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82.3을 기록해 전달보다 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입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날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는데요. FRB는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위축되면서 디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FRB는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경기 부양 조치로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내년부터는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정도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점차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경기 부양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새로 시작된 미 의회가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안을 논의하면서 경제가 제 궤도를 찾아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연말 연초부터 세계 각지에서 좀 심상치 않은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무력 충돌도 확산되고 있고요. 자, 이와 같은 불안한 국제 정세의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역에서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 움직임이 불안한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장중 배럴당 $5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진한 경제 지표의 영향으로 다시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계속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0.5% 떨어진 배럴당 $48.58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개장 전 전자거래에서 배럴당 $50.47까지 상승해 지난해 12월 1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0를 넘어섰는데요. 장중에도 배럴당 $50를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처음입니다. 유럽 쪽의 런던 IC 선물 시장에서도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전일보다 2.5% 오른 배럴당 $50.87에 거래됐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진입해 하마스와 지상전을 시작하는 등 가자 사태가 좀처럼 진정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중동 지역의 석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가스 공급을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유럽 지역의 가스 공급이 계속 차질을 빚을 경우 에너지 수급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와 카타르가 석유 수출 기구의 감산 결정을 실행할 것으로 보여 생산량이나 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편 연초부터 달러화는 유로화나 엔화에 대해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증시도 전전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먼저 전일 아시아 각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25 지수가 0.42%,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가 3%나 올랐습니다. 새해 들어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일제히 쏟아내면서 시장이 살아날 것이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의 경우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엔화가 미국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6거래일째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FTSE 100 지수는 1.29% 오른 4,638.9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역시 각각 1.08%, 0.85% 오르는 등 유럽 주요국 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독일 등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호조세가 당분간 좀 쭉 지속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김정곤 기자의 정리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 그리고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7포인트 상승해서 1,19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5.6포인트 상승해서 34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7,513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3,58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밖에 예국인은 3,709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네. 자, 올 들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밝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상승의 배경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각국의 정부의 경기 부양책하고요. 2009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에는 그 뭐 금리 인하도 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녹색 뉴딜 사업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 곧 시행이 될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이어서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오바마 정부가 감세하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이 임박함에 따라서 각종 경기 부양책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각이 많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뭐 국내 증시도 많이 강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식들을 사들이고 있는 매수세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요인 중에 하나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예. 일단은 2008년도에 많이 이제 외국인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그 뒤버리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가 많이 이루어졌던 거에서 좀 매수로 좀 전환되는 것 같은데요. 뭐 단기적인 외국인 매수 자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외환 시장이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가 이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기준에서 본다면은 S&P 500의 역사적 변동성이 빕스의 기대 변동성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시장에 투자하는데 좀 메리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만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이 세 나라 역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양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의 투자는 유인할 도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외환 시장과 그리고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감소가 된다면 좀 더 외국인 매수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게 볼 때는 아직 경기 불확실성하고 기업 실적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국인들의 매수는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가정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조 자체가 매수 기조가 아직 추세로 굳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신 거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에 좀 함께 같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가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뮤추얼 펀드 1년 전후에 좀 중기 펀드 쪽에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코스피 상위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KB금융, 그러니까 상위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네. 특이하게 본다면 삼성증권이나 LG 그리고 한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비중을 들어가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 매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승 국면을 한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싶은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국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과거 사례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이제 자료를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최근에 상승세가 좀 거래량이 좀 12월 중순 경우보다 좀 낮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1200은 돌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네. 1200에서 1300까지는 이렇게 그런 강한 랠리가 되려고 하면은 거래량은 지금 수준의 거래량을 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이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량은 지금 투자 심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고점 돌파 후에 거래량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다음에 좀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프를 통해서 네. 한번 지금 현재 우리 장의 상승세의 움직임 흐름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가 2007년도 4분기 사상 최고치 그림을 만들 때 상황인데요. 네. 당시 사상 최고치는 11월 1일 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고요. 네. 먼저 1차 고점을 만들었던 부분이 10월 11일입니다. 네모의 박스권을 보시면은 그 당시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거래량은 그렇게 증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그림의 그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부분은 이제 CCI 기술적 지표라고 하는데 CCI 지표 의미는 현재 그 지수하고 20일 평균 지수하고의 격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격차 자체가 오히려 앞전의 고점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하락 역배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는데 기술적 지표의 고점이 낮아졌다. 이 부분은 하락 역배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2008년도 4분기 연초 들어온 상황이 이 당시 상황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가 1200 돌파는 어제 장중에 돌파했었지만은 오늘 이제 그 종가상으로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돌파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거래량은 더 증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CCI 지표 자체가 그 12월 초, 12월 중순보다 아직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락 역별의 움직임은 아직 뭐 해소하지 못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락 역별에서 좀 해소 실패로 인한 뭐 탄력 둔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승세가 유지는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그 투자 심리 자체가 지나치게 좀 활발한 상태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완되어야지만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국면에 사례가 있었다면 이제 또 한 개 소개를 더 지금 설명을 네. 해주셨고요. 네. 예, 코스피 지수 1200선지 임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한 전망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1200선 안착은 일단 종가상으로 1200선 안착을 예상을 해주셨단 말이죠. 1300선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장은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 1200선 돌파는 뭐 이제 어제도 이어지고 오늘도 이어질 텐데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300까지는 보는 강세는 아닙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이 이제 그 5월달 고점하고요. 9월달 고점, 그 고점을 이은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1250을 향한 상승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포스코부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뭐 기업 실적이 나오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50으로 가까워질수록 그 기존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뭐 각종 정부 정책의 기대감 부분은 효과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1250으로 간다면 또 가격 메리트도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기업 실적, 경기 우려의 그 우려가 다시 좀 팽배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그 1200 이상에서의 좀 대처는 좀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좀 매도 관점, 차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이번 주 강세장에서 지난주 강세장에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에서 좀 실적이 좋은 것들을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지난해 4분기의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호전되어 왔다라면은 그동안에 이제 기업들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게 이제 현실화되면서 또 그에 대한 또 냉철한 판단이 개입이 되면은 시장의 어떤 조정 국면과 함께 결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국면이 이제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런 대처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좀 그 외국인 뭐 투자 심리가 싸하면 이렇게 좀 갑자기 좀 나빠지게 된다면은 뭐 시장의 변동성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것에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투자 전략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예. 뭐 앞서 비슷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월요일 날 금융주가 강세했었고요. 어저께도 좀 약간 건설주가 좀 약간 쉰 편이었는데 반도체주 강세였고요. 이런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건설 은행 부분에 좀 약간 쉰고리가 어제 오늘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늘 부분에서 좀 이 부분에 다시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환매 대상으로. 그리고 반도체주가 최근에 디램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강세를 보인다는 투자 심리 차원에서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많이 지속이 된다면은 네. 뭐 더 추가 상승에 대해 많은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좌우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안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의 질성은 더 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좀 뭐 약간 뭐 추가 상승 여유를 두되 좀 많이 오른 종목은 매도 관점 그리고 조정받은 실적주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이렇게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긴 호흡이라든가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일정 부분 또 이익이 좀 났으면 좀 실현을 하는 네, 그렇습니다. 좀 그런 전략을 갖고 가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군요. 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이후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볼 만한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뭐 지금 이제 포스코가 이제 8일부터 실적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개인들 매도는 이제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LTA금도 많이 감소 중에 있고요. 대신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대형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하고 코스닥 100 지수 안에 포함되는 대형주를 살펴보았는데 작년 11월 15일 3분기 보고서 마감 후에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기업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그 분기 보고서 마감 후 이제 실적 전망치가 상향된 종목 중에서 4분기 실적 전망치 좋은 종목들은 고려아연하고요, 대한제강, 그리고 NC소프트, 두산, LG상사, 한솔LCD, LS산전, LG생활건강 이렇게 됩니다. 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은 유가증권 시장 대상이고요. 이 가운데에서 그 2009년 연간 실적으로도 양호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하고요, LG상사, 그리고 LS산전, LG생활건강 이러한 종목은 뭐 2009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서도 뭐 최소한 30% 이상의 연간 EPS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뭐 코스닥 시장으로 살펴보면은 뭐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종목에서는 태웅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3월 결산 법인이지만 키움증권의 좀 많은 실적이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맥스, 그리고 크레드, CJ인터넷 이렇게 교육 관련주 일부 있고요. 그리고 게임 관련주에서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뭐 2009년에서도 EPS가 플러스 증가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관심 가져 볼 만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의 기업들에 관해 살펴봤고요.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우리 시장의 상승세를 이끄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부양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녹색 네. 뉴딜이라든가 경기 온화라든가 경인 온화라든가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어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엮여 있지요. 예. 뭐 어저께 이제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종 여러 분야에서의 이제 뭐 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카에서는 좀 뭐 중견 업체지만은 많이 알려지고 있는 세방전지 네. 그 업체가 있고요. 그 LED 업체 중에서는 과거에 많이 곽광을 받았던 업체지만은 최근에 좀 약간 사그라들었던 서울반도체가 다시 이제 정부의 수혜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풍력 관련주에서는 아직 이제 검증이 된 회사 중에서 이제 코스닥 업체들이 많은데요. 평산하고 용현BM 뭐 이런 업체들이 좀 실적도 좋고요. 특히나 이제 뭐 용현BM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에 관해서도 관심을 꾸준히 가져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재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8시 5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과연 전일의 그 상승세를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분위기를 먼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로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쪽에 지금 상당히 많은 수혜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최재식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동시효과 상황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보다는 상승 종목들의 수가 조금은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8%, 포스코가 2% 조금 넘는 상승을 비롯해서요. 신한지주와 그리고 우리 KB금융 등등 보합 내지는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등 동양제철화학도 1%대 상승세에 동참하고 있고요. 외환은행과 삼성증권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등 증권과 은행 관련 금융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그래도 전일보다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상승세로 출발을 할 듯이 보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고 터닝을 했다라는 분석에 따르면서 하이닉스가 2.84%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건설 관련주들, 대형 건설주들 요즘 분위기가 좋습니다. 중소건설사들 중에 한계 기업들이 퇴출이 되면은 그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에 힘입어서 대우건설 현재 4%가 조금 넘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코스닥 SK브로드밴드가 1.5% 상승을 비롯해서 셀트리온이 2.3% 그리고 소디프 신소재가 플러스 1.62 조금 전 최영곤이 말씀하신 평산과 서울반도체 등등 3에서 4%대의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성광밴드와 다음, 코미컴 등등 모두 1% 중반에서 2% 초반까지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청담러닝의 4% 조금 넘는 하락이 눈에 띄네요.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이제 장이막 개장됐습니다.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1200포인트대에 좀 안착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전문가들의 주류를 이룬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그런 종가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장 시초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등등 많게는 2% 조금 넘는, 적게는 강보합 정도의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면 SK텔레콤과 KB금융이 마이너스 0.24에서 마이너스 0.75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신한지주는 플러스 0.61로 오늘 은행주들도 종목들마다 상승과 하락에 명암이 조금씩 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KT, KTNG가 마이너스 1에서 약보합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을 하는 종목들의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우건설이 그나마 4% 조금 넘는 그런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밖에 종목들도 금호산업이 현재 6.8%의 상승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2% 내외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런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이 상당히 좀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1200포인트 선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쌍용차는 현재 플러스 6.87로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움직여 봅니다.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지요. SK브로드밴드의 플러스 1.5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보합에서 1%, 그리고 평산은 2.46%대 상승까지도 올라섰었고요. 서울반도체가 요즘 들어서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플러스 3%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건설 플러스 2.34%를 비롯해서 신세계푸드 역시 플러스 2% 조금 넘는 상승, 인선 ENT의 플러스 3% 등등 종목 수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더 많은 수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 네, 현대증권 투자분석부의 류영석 팀장을 연결해서 오늘 장 출발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먼저 오늘 출발 시황부터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식시장이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1200선에 한 발 더 다가서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펼치면서 재차 다우지수가 9000선을 회복한 데 힘입어 우리 증시 역시 오늘 중에는 1200선 돌파 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증시 지수 1200선은 10월 후반에 형성되었던 저점과 그 이후에 형성했던 1200선 사이의 박스권 구도의 상단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총 거래대금의 매물 포진의 상단부라는 섬에서 지수 1200선은 저항선이자 동시에 돌파 시에는 새로운 지수 레벨의 교두부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ISM 서비스가 예상치를 상회하였지만 대체적으로 경기 지표에서는 경기 집체 하강에 대한 재확인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개월간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에 대한 시차 효과로 인해서 유동성 증가와 새 정부의 막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재상승했고, 우리 증시 역시 전날 발표된 녹색 뉴딜 정책과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로 대변되는 수급 부강에 힘입어 오늘 증시 역시 2.3% 상승한 1196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지금 현재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요. 한 1%가 조금 넘는 코스닥은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좀 약합니다. 그냥 강보합세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1200선을 앞두고 다소간의 진통은 수반될 수 있겠지만, 무게중심은 1200선 돌파 쪽에 무게중심을 싣고 시장에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까지 주가가 상승한다면 연초 이후에 4거래일 연속 상승이 되겠고요. 과거 수년간의 연초 이후 3일 거래 동안 주가 상승을 비교해 본다면 상승 출발할 경우 연말까지 지수가 대체적으로 강세인 구조가 많았습니다. 특히 연초에 상승폭이 확대됐을 경우에는 그의 주가 상승폭 또한 확대됐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 심리는 연초에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최근에 신용 스프레드 등 위험 지표들이 크게 완화되면서 위험 자산 선호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고요.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머징 펀드 내 주식 비중을 좀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라든가 달러 캐리성 자금의 일부 유입, 그리고 경기 하반기 경기 회복을 대한 선침해성 등으로 인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오름세의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상대적으로 유명한 그 기업과 업종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조언해 주십시오. 예, 하나는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좀 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언론 보도에 좀 따르면은 삼성전자가 올해 연도에 반도체 투자 규모를 상당폭 줄일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여부는 실적 발표가 있는 1월 중순 정도에 확인되겠지만 만약에 예상대로 보도대로 삼성전자가 전체 메모리 분야의 투자를 대폭 줄인다면 이는 전 세계 반도체 투자의 10에서 20% 정도가 주는 격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하반기 반도체 수급 개선을 가시화하는 시기를 앞당긴 효과가 있고요. 이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후발업체인 하이닉스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하나는 시장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녹색 성장 정책에 대한 정부 카드 제시로 인해서 이와 관련돼 있는 분야들, 특히 건설주라든가 휴스틸, 한택과 같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장 출발 상황과 오늘 장에 대한 전망을 함께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의 류용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녹색 뉴딜 사업에 4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69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녹색 뉴딜에는 4대강 살리기와 친환경 주택 200만 채 공급, 지방하천 복원 등 36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사회 간접 자본에 편중돼 무늬만 녹색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출발부터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출범한 채안펀드는 1차로 5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매입한 채권 규모는 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채권 매입에 소극적이라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는커녕 시장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사업장별로 일거리를 나누는 워크쉐어링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또 중소 영세사업자의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세 수요 증가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자금 보증 규모가 전년에 비해 무려 40%나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전세자금 보증 규모는 총 3조 5,486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매매 수요가 크게 줄자 전세자금 보증 공급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맞아 유럽 주요 국가들이 새해부터 공세적인 정책 수단을 펼칩니다. 독일은 공공투자 확대와 세금 감면 등에 2년간 9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영국은 제2, 제3의 통화 재정 정책을 준비하며 갈수록 심해지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KT가 인터넷 TV 방송사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KT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개정되면 내년에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자격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종합편성 PP는 지상파 3사뿐입니다. KT가 종합편성 PP로 승인이 되면 IPTV 업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입니다. 통화 옵션 상품 키코의 피해 업체들이 법원의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으로 투자 확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꽉 막힌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이면 공장을 증축하거나 인력 채용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일부 은행이 이의 신청을 준비 중인 가운데 본안 소송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교복값이 올라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비클럽은 15% 인상해 소비자들의 부담은 3, 4만 원가량 더 늘었고 스마트도 14%, 엘리트 베이직은 10%, 스쿨룩스는 5에서 6% 정도 인상됐습니다. 업체는 원가 부담이 높아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이상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제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됐었죠. 채권시장 안정펀드라고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 들어서 재구실 못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안정은커녕 시장의 혼란만 부추긴다 이런 지적까지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던 이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좀 출발부터 좀 삐걱거리고 있다. 이러한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 펀드의 손실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구실로 이른바 채권 매입에 소극적이어서 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별반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 이 시장의 혼란만 좀 부추긴다 이러한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채권 안정 펀드가 과거 이제 대우채 사태 때 나왔던 채안 기금이 있죠. 채권 시장 안정 기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에 비해서 얼마나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채안 펀드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12월 17일 날 1차로 5조 원이 설정이 된 펀드입니다. 벌써 20일이나 흘렀지만 채권 매입 규모가 고작 5천억 원에 그친 상황입니다. 물론 2차 조성 시기와 3차 조성 시기 현재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 안정기금 같은 경우는요, 99년에 이게 이제 설치가 된 바가 있는데, 이때 당시 1차로 10조 원을 조성하고 열흘 만에 이 10조 원으로 증액해서 한 달 만에 채권 매입을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이때와 비교하면 좀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나마 5천억 원 정도 채권을 매입을 하긴 했지만요. 이게 신용보강이 이루어진 이른바 프라이머리 담보부 채권과 또 뭐 의량 등급 카드채, 뭐 할부채 이런 것들에 불과하고 이 채권 채안 펀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대해서는 아예 사지도 않은 것으로 현재 알려진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자금이 필요한 회사의 채권은 불안해서 사지가 않고 상대적으로 자금이 덜 필요한 기업의 안전한 채권만 사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한국은행의 관계자는요. 이 채안펀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 적극적인 채권 매입을 기피하면서 이 신용경색이 기대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마 이대로 가면은 2차, 3차 조성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또 은행권의 이 자본합충 펀드 추진에도 아마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안 좋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 그 기대는 상당 부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문제점에 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문제점에 관해서 좀 더 상세히 또 그 밖의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채권 안정 운용이 이제 이 채안펀드 운용이 시장 예상과는 달리 소극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네. 출자 금융기관들이 손실 위험을 극도로 꺼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네. 좀 어느 정도 손실을 감내를 하고 감수를 하고 채권을 사들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지금 손실 위험을 극도로 꺼린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운영하는 운용사들도 이 명성에 흠이 갈 것으로 운용해서 한마디로 좀 책 잡히기 싫다. 이런 네. 말로도 풀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채권만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채권만 찾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 좀 안전한 거는 좀 아무래도 한정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운용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이 자금 시장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현재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 중견기업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 자금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채안펀드가 회사채를 사주려면 기다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게 운용한 지 벌써 20일이나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별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좀 속만 끓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푸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요, 이 채안펀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 건설업체 관계자는요, 안전한 채권만 살려면은 뭐하러 채안펀드를 만들었냐면서 그렇죠. 이 신용 등급이 다소 낮은 채권도 좀 편입하는 등 이른바 좀 선택 범위를 좀 넓혀야 한다. 이렇게 현재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체의 입장으로서는요, 이 등급이 낮은 업체 채권에 신용 등급 보강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비용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금융당국이 나서서 당초 취지대로 좀 채안펀드 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점이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강성노조로 알려져 있는 금속노조가요, 사업장별로 일거리를 나누는 이른바 워크 쉐어링이라고 하네요. 자, 이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산별노조인데요. 이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사업장별로 일거리를 나눠서 근로자들이 공생할 수 있는 이른바
워크쉐어링, 일거리 나누기를 좀 정부와 대기업에게 공식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현재 알려졌습니다. 이 금속노조가 오늘 이제 중앙위원회를 여는데요. 여기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내일 아마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이 이 대국민 담화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식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일단 금속노조는요, 일자리를 나누려면은 무엇보다도 고용 안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인위적인 구조 조정에는 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좀 고용 안정을 바탕으로 이 잔업이나 특근 또 생산 물량을 나누는 이른바 일거리 나누기, 워크쉐어링을 실시해서 이 사업장별 불균형과 근로자 간 임금 편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금속노조는 일단 기업의 비정규직을 우선적으로 해고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사내 합청업체나 이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노사 공동으로 이른바 비정규직 고용 안정기금을 조성할 것 역시 제한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고 그 이외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라는 그런 절박한 인식이 묻어있는 제안인데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도 중요할 텐데요. 금속노조의 이제 가장 최대 사업장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제 현대차, 기아차를 꼽는데 그렇습니다. 이 노조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현대차, 기아차의 노조 상황은 아직까지는 나쁘다 좋다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무래도 좀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일거리를 나누기를 한다면 즉 자신들이 일거리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죠. 자신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좀 임금도 줄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이 같은 뜻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본다면은 현대차, 기아차 노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장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현재 의문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속노조가 이제 상생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렇게 일거리 나누기를 제안한 것은요. 이 최근에 경제 위기로 이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이 아무래도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금속노조에서는요. 이 지난해 말부터 이른바 감산과 휴업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이런 업종들의 이 대형 사업장들이 대거 가입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안 좋은 상황을 더욱더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금속노조는요, 공장별로 이 편차가 심한 이 잔업이나 특근 또 작업 물량들을 나누는 워크쉐어링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산이나 휴업 등 이렇게 일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는 좀 근무 시간도 좀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겠다. 이렇게까지도 현재 방침이 세워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속노조의 제안이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금속노조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가 않고요. 아무래도 이 노동의 양보가 좀 자본의 양보로 이어지지 않고 좀 유연성 확대와 같은 일방적으로 이 노조 측의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 현대차나 기아차 등 이른바 대형 사업장의 정규직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좀 이런 상황을 좀 점차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넘어야 될 장애가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쳤었죠. 정부가 이른바 녹색 뉴딜 사업에 4년간 50조 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일자리도 엄청나게 많이 창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도 함께 밝혔는데요. 자, 구체적인 사업 방안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어제 4대강 살리기 등을 이제 골자로 하는 이른바 36개 녹색 뉴딜 정책 사업에 4년간 50조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96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는 어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같은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이 중소규모 댐과 자전거길 조성 등 이른바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사업에 18조 원을 들여서 총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경부고속철도나 호남고속철도를 조기 개통하고 이 대도시 간선 급행 버스책 이른바 BRT라고 하죠. 이 BRT와 대도시 자전거 급행 전용도로 등을 만드는 등 이른바 녹색 교통망 사업에 11조 원을 투입해서 총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마을과 도심을 지나는 하천을 친환경 생태 하천으로 꾸미겠다, 이런 프로젝트도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친환경 그린카 보급이나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함께 할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어제 브리핑에서 이러한 녹색 뉴딜 사업이 정부 재정을 근간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뉴딜 정책과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녹색 성장 정책이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부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뭐 지금까지 밝힌 사업들이 무늬만 녹색이지 알고 보면은 전부 다 SOC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사업입니다. 뭐 이런 비난 여론 자체를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요. 과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대로 발생할 것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뭐 밝힌 바들이 다 SOC 사업이니까요. 아마 일자리를 거의 지금 100만 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중에 95%는 아마도 단순 생산직, 노무직에 아마 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사업만 끝나면은 이 사람들이 곧바로 다시 실업자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즉 이 중장기 성장 동력과 이 경제 체질 개선에는 아마 무용지물일 것이라는 비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막대한 재원 마련도 좀 숙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총 사업비가 50조 원입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된 비중이 한 4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한 46조 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물론 뭐 지방의 예산도 끌어들이고 좀 중앙정부 예산도 적극적으로 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재정 적자가 현재 쌓이고 있고요. 또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차질 없이 이러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창출되는 일자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뭐 취로 사업하는 분들과 일일자리의 어떤 질이 그다지 차이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강남의 재건축 주택들 값이 아주 그냥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규제 완화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건축 집값이 정확히 얘기하면은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이 강남권 재건축 집값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널뛰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뭐 정책이 발표돼도 워낙 시장이 죽어서 이런 널뛰기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일단 호가만이라도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입니다. 네. 좀 업계에 따르면은요, 지난달 31일, 지난 연말이죠. 서울시가 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용적률을 이 법정 상한선이 최고 300%까지 허용하기로 밝히면서 이 강남 재건축 집값이 다시 한번 꿈틀대고 있다고 합니다. 좀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표 같은 경우 잠실주공 5단지의 112평방제곱미터 같은 경우입니다. 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지난달 둘째 주 한 8억 9천만 원까지 상승했던 호가가 지난달 말 8억 6천만 원까지 주저앉았다가 최근에는 거의 9억 원 선에서 지금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몇천만 원까지는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뭐 잠실 한 공인중개사 말에 따르면은요, 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서 호가를 조정하기까지도 한다면서 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 흥정이 정말 힘들다. 이렇게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이 개포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이 시기에 따라서 최저 9억 원에서 이 최고 9억 원까지 거의 2억 원 가까이 이 호가가 출렁이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강남 재건축 집값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널뛰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 아직까지는 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 여부가 아무리 불투명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떨어진 이 강남 재건축 이 급매물은 아무래도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다. 이러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 실물 경기 악화로 전이된 상황에서 당분간 이런 집에 대한 구매력이 살아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러한 좀 입장이 현재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판단은 이 구매자들 스스로의 몫이지만요. 좀 이러한 판단들을 좀 유념해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호가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집값의 어떤 그 바닥을 찍고 터닝을 했다라고 분석하기에는 아직까지 상당히 이르고 좀 불안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는 뜻과 조금은 상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시장 상황을 정리해드리면서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1200선대 안착을 목표로 하는 날인데요. 현재 1203포인트로 1200선을 넘어서 있고요. 코스닥도 정확히 1%가 상승한 351포인트입니다. 환율은 소폭 내려왔습니다. 9시 18분 기준으로 20원 70전이 내린 1291원 80전으로 1300원대 아래로 내려앉아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